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샤넬 화장품을 바르며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웃는 그녀들. 북한판 걸그룹이라 불리는 이들이 공연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의 은밀한 파티,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오늘은 21세기판 기쁨조 김정은의 여인들이 겪는 화려한 비극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어둠 속에서 꽃처럼 피어났다가 시들어간 젊은 여성들의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진실의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소녀들. 평양 시내 모란봉구역에 위치한 금성학원. 북한 최고의 예술 영재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매년 봄이 되면 특별한 선발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이것을 오과 선발이라고 부르지만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합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선발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키는 최소 165cm 이상, 얼굴은 서구형 미인상을 선호합니다. 김정은 본인이 서양 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흠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하고 몸매는 날씬하면서도 건강미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신 성분입니다. 조부모 3대까지 완벽하게 검증되어야 하죠. 반역자, 월남자, 지주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예뻐도 탈락입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DNA에 새겨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019년 봄 17세의 박미향이라는 소녀가 선발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양 출신의 아버지는 군 장성, 어머니는 당 간부였습니다. 키 168cm의 백옥같이 하얀 피부, 큰 눈과 오똑한 코를 가진 미향은 학원에서도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무용과 성악 실력도 뛰어났죠. 미향의 가족들은 딸이 오과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아니, 기뻐해야만 했습니다. 북한에서 원수님을 가까이서 모신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향아, 이제 우리 가족은 핵심 계층이 될 수 있어. 내 동생들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아버지도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실 거야. 원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 미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수진이가 작년에 오과에 선발된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만나지 못했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오과 선발은 최고 기밀 사항이었고 이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반동 혐의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미향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발 통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조국과 인민이 동무를 믿고 맡기는 신성한 사명입니다. 당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시오. 선발 통지를 받은 지 3일 후 새벽 5시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향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위부 소속으로 보이는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신분을 밝히고 미향에게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옷까지만 조금 챙기시오. 나머지는 모두 제공됩니다. 한 남자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미향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 언제 집에 와요? 미향이 물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가족 면회가 허가됩니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말할 수 없소. 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약 1시간을 달린 후 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입구에는 무장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고 CCTV 카메라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가 당신의 새로운 집입니다.
정문을 지나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나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김지도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미향은 놀랐습니다. 내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호화로움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수입 가구들. 마치 외국 호텔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에는 모두 철창이 쳐져 있었고 복도마다 감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훈련은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향을 포함해 20명의 소녀들이 넓은 연습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17세에서 19세 사이였고 하나같이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김지도원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일반 인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원수님을 모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원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완벽해야 합니다. 외모도 말투도 행동도 생각까지도 완벽해야 합니다. 훈련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영어와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김정은이 외국 귀빈들 앞에서 통역 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컴퓨터와 최신 기술을 교육받았습니다. 김정은은 첨단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그의 곁에 있는 여성들도 이에 대해 대화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무용, 성악, 악기 연주를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전통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서양 팝송, 재즈, 심지어 K-POP까지 배웠습니다. 김정은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었죠. 저녁에는 예절과 매너를 교육받았습니다. 와인 마시는 법, 서양식 식사 예절, 춤추는 법, 심지어 성관계에 대한 노골적인 교육까지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얼굴을 붉히며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감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복도마다 연습실마다 심지어 화장실에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침실만 유일하게 카메라가 없었지만 밤마다 불시에 방문을 열고 들어와 확인하는 보위부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상 검토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한 명씩 앞에 나와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원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야 했죠. 어느 날 밤 미향은 옆 침대의 소녀가 작은 소리로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미향은 손을 뻗어 그 소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조차 반동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간의 훈련이 끝난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소녀들은 최고급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수입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샤넬, 디올, 구찌. 북한 주민들은 평생 볼 수 없는 명품들이었습니다. 김지도원이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원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오. 원수님이 부르시면 즉시 응답해야 하고 원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제공해야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지도원 동지. 소녀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버스에 태워진 그들은 평양 시내의 어느 고급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눈부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수입 와인과 코냑이 즐비했습니다. 각국에서 공수해온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김정은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군 고위 장성들과 당 간부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오, 새로운 꽃들이 왔구나. 김정은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어디 제주를 한번 보자. 소녀들은 준비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김정은과 간부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본격적인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녀들은 각각 간부들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김정은은 미향을 자신의 옆자리로 불렀습니다. 이름이 뭐지? 그가 물었습니다. 박미향입니다, 원수님. 미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향이라. 예쁜 이름이구나. 나를 위해 노래 하나만 더 불러줄 수 있겠나? 미향은 김정은의 요청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가 좋아한다는 팝송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미향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회의 분위기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간부들은 소녀들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고 어떤 소녀들은 별도의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미향은 공포에 떨었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수용소행이었으니까요. 기쁨이라는 이름의 고통. 그날 밤 이후 미향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예술단원이 아니라 김정은의 특별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연회에 불려나갔고 때로는 김정은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정은은 변덕스러웠습니다. 어떤 날은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어떤 날은 폭력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소녀들은 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옆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자신도 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나중에야 미향은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소녀들은 강제 낙태를 당하고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김정은의 눈밖에 난 소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25세를 넘으면 자동으로 퇴출되어 당 간부들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졌습니다. 미향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가방, 고급 음식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감옥의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술가가 아니라 노예라는 것을. 3년이 흘렀습니다. 미향은 이제 20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고 웃을 때도 진심으로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들어온 동기 중 한 명인 송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송이는 김정은이 특히 아끼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4세가 되었고 어느 날 밤 연회에서 김정은의 분노를 샀습니다. 넌 이제 늙었어. 신선함이 없다고. 김정은이 와인 잔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이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미향은 우연히 송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안남도의 한 탄광촌에 있는 50대 당 간부에게 강제로 시집을 갔다고 했습니다. 한때 김정은의 총애를 받던 그녀는 이제 시골 아낙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소녀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또 어떤 소녀는 임신 사실을 숨기다가 발각되어 요덕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향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신에게도 5년 후면 똑같은 운명이 닥칠 것이었습니다. 25세가 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려질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주름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이 쪘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미향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자신은 그저 소비되고 버려지는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환점은 2022년 여름에 찾아왔습니다. 미향은 중국 방문 수행 중에 잠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엄격한 감시 속에서였지만 호텔 방에서 몰래 중국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한국 뉴스를 보았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웃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미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평양으로 돌아온 후 미향은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처지의 소녀 2명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그들도 탈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2023년 봄에 왔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예술 단원들에 대한 감시가 일시적으로 느슨해졌습니다. 미향과 두 동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래 준비해둔 돈과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야밤에 훈련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국경 지역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검문소마다 뇌물을 써야 했고 몇 번이나 체포될 뻔했습니다. 두만강 앞에 섰을 때 미향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양에는 그녀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탈출이 발각되면 가족들은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미향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뛰어! 안내인이 외쳤습니다. 미향은 눈을 질끈 감고 얼어붙은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2024년 미향은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침묵만이 생존의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담사의 도움으로 미향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과 선발부터 훈련, 연회, 그리고 탈출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미향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만든 모던 북한이라는 이미지는 거짓입니다. 그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눈물과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미향의 증언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기쁨조 제도를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이를 부인했고 미향을 변절자이자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었습니다. 미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그곳에 갇혀있는 동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탈출할 수 있었으니까요. 미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백 명의 소녀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존재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의 북한은 첨단 빌딩과 스키장, 워터파크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는 현대화된 국가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여전히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기쁨조는 과거보다 더 세련되어 보일지 모릅니다. 에르메스 가방과 샤넬 화장품으로 치장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최신 팝송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독재자의 장난감이며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미향과 같은 생존자들의 증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기쁨은 강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드레스를 입혀도 아무리 비싼 선물을 줘도 자유 없는 미소는 진짜 미소가 아닙니다. 오늘도 평양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소녀들이 선발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믿으며 화려한 감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까지는 그것이 감옥인 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북한에도 자유가 찾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미향과 같은 생존자들의 증언이 역사의 중요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